자, 바로 이어서 그럼 이런 넓이들을 어떻게 구할 건지 이게 메인 테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를 이제 지워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이 넓이들을 어떻게 구할지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수학자들도 완전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그래프가 변하지 않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했냐면 바로 이런 걸 만들었어. 자, 이렇게. 그리고 라지 z가 얘는 스몰 z 이하이고 0 이상 1 요런 확률. 예를 들어 얘가 1.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일 때 그 사이사이도 다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되게 간략한 것만 적어놨어. 예를 들어 1.0이면 0.3413이고 얘는 0.4332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어.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적은 게 아니라 어디 나와 있냐면 저기 개념원리 뒤에 맨 끝에 보면 답지 바로 앞에 198페이지에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0부터 뭐 3.3까지 근데 3.3 9죠. 뭐 그 이상도 있는데 얘가 이만큼 축소시켜 놓은 거야. 왜냐면 그 이상은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167페이지를 보면 212번에 표가 주어지지. 또 169페이지부터 쭉 170, 171페이지를 펴보면 문제마다 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밑에 단 하고서 확률들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방금 쌤이 여기서 말했던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왜? 표에서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 표에 있는 것만 읽을 줄만 한다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표를 보고 얘를 풀 텐데 이 표가 뭐를 뜻하냐면 이미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떤 확률을 만들어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Z의 표준 정규 분포. 그럼 여기 가운데 평균은 0이라 그랬죠? 그럼 그 평균 0을 중심으로 0 이상이고 스몰 z 이하일 확률. 근데 그 스몰 z가 몇일 때? 1일 때. 그 말은 1일 때 0부터 1까지의 확률. 이 확률이 얼마다? 0.341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이 스몰 z가 몇일 때? 2일 때는 여기가 2겠죠? 그럼 0부터 2까지의 넓이인 요 넓이 있지? 요 넓이가 얼마래? 0.4332라고 다 만들어 놓아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적어 놨던 이 확률들을 이 표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볼게. 자, 0부터 1까지의 확률 아까 구해놨지? 어디야? 이 파란색 바로 0부터 1까지의 확률 0.3413. 그래서 얘의 답은 0.3413이고 두 번째 Z가 1 이상일 확률이래. 그러면 얘가 지금 1이잖아. 1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쭉 간 요 넓이 전체 다 더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근데 방금 우리가 이 반쪽을 구한 이 전체가 0.5라는 걸 여기서 구해놨고 0부터 1까지인 요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라는 걸 구해놨으면 그 나머지 넓이인 이쪽 넓이는 바로 0.5에서 0.3413을 빼버리면 1 이상인 확률인 여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면 되겠어. 그리고 Z가 1 이하일 확률도 한번 구해보자. Z가 1 이하일 확률은 여기 1부터 그 나머지 작은 구간 여기까지의 총 넓이 이 부분이 되거든. 그럼 여기서도 이만큼이 지금 반쪽이죠. 요만큼이. 그럼 여기가 0.5야. 거기에다가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만 추가하면 되잖아. 근데 0부터 1까지가 표에서 0.3413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1 이하일 확률은 0.5에서 0.3413을 더해버리면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자, 그럼 얘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해볼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하냐는 건데 이 x는 0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정확하게 일치해. 다시 말해서 요 0.3413이
그대로 여기에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되냐?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고 2는 지금 현재 여기잖아. 그럼 이 부분 넓이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럴 때는 0을 기준으로 따로 생각하면 돼요.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부분 넓이 여기 0.3413 구해놨죠. 그럼 0부터 2까지의 넓이 요거는 표에 어디 있어? 여기 있죠. 0.4332. 그러니까 얘 넓이는 0.3413 더하기 0.4332를 하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자, 마지막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은 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요쪽 넓이 구해달라는 건데 걔는 이 0.5에서 요 구간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0.5 빼기 0.341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만 볼 줄 안다면 표에서 0 기준으로 해석한 수만 안다면 이 음수 쪽은 대칭 형태로 구하면 되겠고 또는 이 나머지 부분은 절반인 0.5에서 우리가 표에 주어진 넓이들을 빼서 나머지 밖에 쪽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만 우리가 확률 구하는 연습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확률 구하는 연습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얘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고 어떻게 넓이를 구하는지 한번 다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걸 지워볼게. 그러면 표준화 시키는 거는 x에다가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인 평균과 분산을 가질 때 그 x에다가 자기의 평균과 자기의 표준편차로 나누게 되면 그게 표준 정규 분포 z가 되고 이걸 보고 우리가 표준화라고 한다. 그럼 이 작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 구하는 확률 구하는 것들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69페이지에 한번 펴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40,10의 제곱이래. 그럼 딱 봤을 때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고 분산이 100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돼. 그럼 지금 문제에서 x 구하라고 하거든. x가 25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면 지금 얘 정규 분포죠. 그럼 얘 정규 분포를 그려주면은 평균이 지금 현재 40이니까 여기 그리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10 정도 된대. 근데 25가 여기 정도 있을 거고 25부터 40까지니까 여기 넓이 구해달라는데 이 정규 분포에서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하냐면 표준화를 시켜줘. 그럼 어떻게 표준화 시키는지 잘 봐봐. x에다가 평균을 빼자.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애들 25랑 40도 똑같이 평균을 빼주고 똑같이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버려? 표준 정규 분포 z가 되고 이 녀석들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5 이상 얘는 0 이하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아까 구할 수 없던 이 넓이가 이제 누구를 그려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서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봤더니 여기가 0이면 우리 z는 평균이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5가 여기쯤 있겠지. 결국 이 넓이 구해달래. 근데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 이 넓이는 0부터 1.5까지의 넓이와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럼 0부터 1.5까지의 넓이가 옆에 표에서 나와있지. 얼마나 나와있어? 0.4332로 나와있죠.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그 다음 두 번째 계속해서 가볼게. 밑에다가 해볼까? 어차피 비교하면 되니까 똑같이 x가 6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얘 정규 분포에선 넓이를 못 구해. 그럼 얘도 표준화를 시켜주자고. 그럼 바로 z로 해줄게. 이제 속도를 붙여보자. 그럼 우리는 이쪽만 60에서 40 평균 빼고 10으로 나눠주니까 z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바로 z의 확률 밀도함수 그리고 평균이 0이죠? 근데 2가 여기 있고 우리는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을 요 확률 구해주는 거야. 그럼 전체 0.5에서 절반인 0.5에서 어디 부분? 이 부분 넓이 빼주면 되는데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표에 나와있죠?
0.4772가 되잖아. 그래서 답이 0.0228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넓이, 즉 넓이를 이용해서 구간의 확률을 구해주는데 그 확률은 그 넓이는 바로 옆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뭐 확률 구할 때 조금 착각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 2일 확률을 0.4332로 했죠. 1.51 확률인데 뭐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보도록 하고 170페이지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아 정규분포표는 그냥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종 모양 그래프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해주면 표준화로 바꿔줘서 표준 정규분포표의 그 형태로 부등식을 바꿔준다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줄 수 있고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는 옆에 있는 표를 가지고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필수예제 18번 계속 이어서 가볼게.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0,5의 제곱을 따르는데 그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서 x가 어떤 상수 k 이상일 확률을 구해봤더니 그게 0.0013이 되었습니다. 그때 k는 얼마였나요? 이게 중요해. k를 모르는데 구간 넓이를 알려줬어. 확률을 알려줬어. 우선 우리는 뭐부터? 표준화부터 한다는 거지. k에서 그 x의 평균 50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편차 5로 나눠준 요 넓이가 0.0013이야. 그럼 z의 확률 밀도함수표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요 5분의 k-50이 여기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의 넓이가 한없이 작죠. 엄청 작죠. 그러면 만약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얘가 돼요. 그러면 0.5를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그 말은 어디쯤 있다는 거야? 여기쯤 5분의 k-50이 있다는 거. 꼭 요거 포인트 잡아줘야 돼.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꼭 넓이를 가지고 한번 구해봐줘야 돼.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의 넓이가 0.0013이 되는 거고 그 말은 이쪽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0.0013을 빼주는 거잖아. 그럼 봐봐. 0.5 빼기 0.0013을 빠르게 빼는 방법은 뭐냐면 얘 하나 내려주고 얘랑 더해서 9 되는 값, 얘랑 더해서 9 되는 값, 얘랑 더해서 10 되는 값. 즉 하나씩 내리기 때문에 더해서 9 되는 값들 적어주다 끝에서만 더해서 10 되는 값을 적어주면 돼요. 여기가 0.5는 0.0050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은 여기가 0.4987이 되잖아. 그럼 표에서 빨리 찾아보자. 표에서 0.4987을 찾아보니까 끝에 있죠. 바로 3.0. Z가 0 이상 3.0 이하일 확률이 바로 얘가 되지. 그 말은 여기가 얼마란 소리? 3.0인 3이란 소리. 그럼 이제 양변에 5를 곱하니까 k-50이 15가 되고 k가 65가 되면서 아 6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렇게 나왔었구나 라고 해서 k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표준화시킨 상수가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지 오른쪽에 있어야 될지는 이 나온 결과값이 0.5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크다 작다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꼭 체크를 해두고 다음 17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1페이지부터는 이제 171페이지는 필수예제 19번이죠. 걔는 이제 뭐냐면 이제 확률 구하는 게 Z를 이용해서 이 확률 구하는 거 있죠. 요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조금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구해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다른 걸 해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 0.34가 나왔어. 확률이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0.34가 나왔어. 그럼 물어보는 게 이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몇 퍼센트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확률에다가 100을 곱해서 34%입니다 라고 해서 확률에다 100 곱해서 퍼센트로 답 적어달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체가 이렇게 1000명이 있었대. 1000명 중에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대. 그럼 1000명 중에 그 확률은 0.34잖아. 그럼 100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는 1000 곱하기 0.34인 100분의 34에서 1000명 중에 340명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해서 이런 명수를 구하거나 또는 퍼센트를 구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해주라. 뭐해서 확률은 똑같이 구해놓고 그거예요. 자, 그럼 필수예제 19번 한번 가볼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cm입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5니까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정규 분포를 만드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훈련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꼭 여기다가 확률 변수 x를 적어주는데 왜? x의 평균이 x의 표준 편차가니까.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제 나중 가서 문제가 일어나거든. 쌤이 이 서술형 문제에서는 꼭 포인트 짚어줄게. 확률 변수 x를 적어준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의 평균이 이거고 뭐의 표준 편차가 뭐 이거인지 꼭 적어달라 그래. 그래야지만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꼭 지켜줘야 돼. 봤더니 얘는 누구야? 그 학생들의 키의 평균과 키의 표준 편차예요. 그 말은 학생들의 키가 바로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자, 요거 꼭 해줘야지만 앞으로 부등식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것들 식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볼게. 자, 1번 봐봐. 그러면은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 학생은 전체 몇 %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전체 학생 수가 지금 현재 1000명이라 그랬죠. 1000명 중에 몇 %가 키가 170 이상이냐 그랬잖아. 근데 우리 키가 누구였어? 확률 변수 x였지. 그러니까 x가 170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고 거기에다가 100을 곱해주세요 이 말인 거야. 1번 문제가.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겠지. z로 바꿔주고 170에서 164 빼니까 164를 빼고 5로 나눠보니까 그러면 z는 얘가 6 되면서 1.2 이상일 확률이 되죠. 그러면 0이고 1.2가 있을 때 이상이니까 여기 넓이 구해달라는 건데 0부터 1.2까지 넓이가 얼마래 문제에서? 0.3849죠? 그럼 0.5에서 얘를 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 내려서 빼 1, 얘는 더해서 9 되는 애, 더해서 9 되는 애, 더해서 10 되는 애. 그래서 이쪽 넓이는 0.1151이 돼요. 근데 문제는 거는 확률 구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 물어봤으니까 1번 답은 얼마? 11.51%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를 물어보면 확률에서 끝내지 말고 꼭 100을 곱해서 퍼센트까지 붙여주자는 거. 자, 두 번째 계속해서 가볼게.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이야 계속해서. 근데 문제에서 그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학생은 몇 명입니까? 총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몇 명입니까를 물어봤으니까 이 확률을 구해서 누구랑? 1000이랑 곱해서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죠. 전체 중에 그 비율만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럼 얘도 표준화 시켜보자. 160에서 164 빼고 5로 나누고 170에서 164 빼고 5로 나눠서 우리가 확률을 만들면 z가 여기 이상 이하죠. 얘는 6 이제 빼기 4니까 마이너스 0.8, 얘는 6이니까 1.2. 자, 요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똑같이 확률 밀도함수 그리고 0이고 마이너스 0.8 요 정도, 1.2는 조금 더 크겠죠? 요 정도. 자, 요 넓이 구해달래요. 그럼 0부터 0.8까지의 넓이와 0부터 1.2까지의 넓이를 더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0부터 0.8까지의 넓이가 0.2881 그리고 0부터 1.2까지가 0.3849. 자, 얘를 더해봅시다. 더하면 0 되고 올라가고 내려서 3, 하나 올라갔으니까 7, 하나 올라갔으니까 6. 그래서 0.6730이 되죠. 거기에다가 누굴? 1000명 중에 이만큼의 비율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정확하게 673명이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에 들어온다는 거죠. 1000명 중에 673명이. 자, 요렇게까지. 그래서 아까는 확률을 구해서 끝냈더라면 지금은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구하거나 또는 전체 학생 수를 곱해서 그 해당 학생 수를 구하는 것까지 적용을 시킨 거야. 그리고 이런 부등식을 세우려면 반드시 확률 변수 밑에다가 무엇이 확률인지를 적어놔야 t가 160 이상이다 했을 때 우리가 자동스럽게 확률 변수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 172페이지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 자, 172페이지는 푸는 거는 풀어주면 이해는 되는데 내가 직접 처음부터 식을 세우라고 하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20명을 뽑는다 그랬어. 근데 몇 명이 지원했대? 2000명이 지원했대요. 그 말은 2000명 중에 정확히 320명만 합격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2000분의 320을 하게 되면 약분 그리고 100이 되고 16이 되죠. 그 말은 100분의 16 0.16이죠. 0.16이 바로 뭐가 돼? 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놔야 돼. 좀 어렵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응시자들이 있는데 그 응시자들이 시험을 봤대. 근데 그 시험 점수의 평균이 450 그리고 표준 편차가 75. 그럼 분산은 75제곱이겠지. 자, 정규분포를 만들고 우리가 x를 만드는데 반드시 x 밑에다가 적어놔야 돼. 바로 뭐야? 뭐의 평균이 450이래? 바로 시험 점수죠. 점수. 시험 점수의 평균이 450, 70, 표준 편차가 75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이 시험을 합격하려면 최저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어려워요. 자, 최저 점수, 합격해야 될 최저 점수가 있을 거야. 최저 점수죠. 최종 점수가 아니고 최저 점수. 최저 점수를 모르니까 K라고 나오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합격할 확률은 0.16이고 최저 점수는 지금 내가 세팅했고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확률 변수 x가 시험 점수니까 시험 점수가 최저 점수를 넘어가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이 애들만 뭐가 됐겠어? 합격이 됐겠죠. 다시 말해서 최저 점수는 어떻게 활용해 줘야 돼? 시험 점수가 최저 점수 이상일 확률이 바로 뭐가 된다? 합격률이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해요. 바로 처음부터 이 식을 쓰기엔 좀 어려워. 그래서 요건 좀 연습이 필요하니까 요건 꼭 체크를 해두고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많이 내는 문제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내버리면 몇 페이지 문제가 돼버려? 170페이지 문제가 되죠. K 값 구하는 거.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대로 가면 돼요. 표준화 시켜서 K 빼기 평균 450 나누기 표준 편차 75. 그 확률이 0.16이래. 그러면 똑같이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0이죠. 평균이.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인데 똑같이 0.5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요 75분의 K-450은 여기쯤 어딘가 있어야 되고 그거 이상일 확률 바로 여기 확률이 0.16이라는 거야. 그 말은 이쪽 확률이 0.34라는 거겠죠. 0.5에서 빼니까. 그럼 0부터 몇 가지가 0.34인지 밑에 나와 있죠. 바로 얼마래? 1이래죠. 그 말은 요 녀석이 1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75분의 K-450이 1인 거니까 K-450이 75가 되고 K는 525점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바로 시험 점수의 최저 점수는 525점이었던 거고 그래서 합격률이 0.16이 나왔던 거야. 자,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자, 쌤에서 하나 없는 유형이 하나 있어서 지금 하나 그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거든. 쌤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 지금 저기 95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여기 지워볼게.
자, 센 95페이지에 유형 6번 582번 문제죠. 거기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처음 보는 저희가 나와요. 표가 나와요. 자, P 라지 X는 M 이상 그리고 스몰 x 이하일 확률이 여기는 스몰 x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있어. m 플러스 0.5 시그마 m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1.5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그 여기들은 이제 숫자로 돼 있죠. 뭐 요것들은 그냥 있다고 치고 자 얘는 지금 저기가 아니에요. 표준 정규 분포표가 아니라 그냥 정규 분포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정규 분포표는 의미가 없어요. 얘를 빨리 표준 정규 분포표로 바꾸는 역할만 해주면 돼. 자 그럼 똑같아요. 얘는 지금 x에 대한 정규 분포 거니까 표준 정규 분포만 만들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지. 그 말은 얘 여기 있는 모든 애들에다가 뭐 빼고 뭐 빼면 돼요? x의 지금 정규 분포는 m과 시그마 제곱이니까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모두 다 나눠줘 보자. 스몰 x도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에 m도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고 라지 x도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고 스몰 x도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고 자 이거는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결론만 외우면 돼. 근데 지금 과정 한 번만 보여주려고. 자 그럼 얘네들도 봐봐. m에다가 0.5 시그마 빼내도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고 m에다가 시그마 더한해도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어떤 표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바로 스몰 z가 돼요. 그리고 얘가 m 빼기 m이니까 0이 되죠. 그리고 얘가 라지 z가 되고 얘가 스몰 z가 되면서 이 표가 만들어져. 그리고 얘 봐봐. 평균 지워지죠. 시그마 약분되죠. 0.5만 남아. 마찬가지 1만 남고 1.5 남고 2 남죠. 결론. 여기에 이제 숫자 적어주면 얘가 뭐가 돼? 우리가 앞서 배웠던 표준 정규 분포표가 되죠. 그래서 뭐만 이런 식으로 x로 돼 있는 애는 그냥 얘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결론. 여기가 z로 바뀌면서 요 앞에 시그마 앞에 있는 개수들 보이죠? 얘는 1이 생략돼 있지? 얘 개수들 보이죠? 얘네들이 결국 이 z값들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 확률들이었던 거고 얘도 z가 0 이상 z 이하인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빨리 체크하는 방법은 m은 다 지워버리고 시그마 앞에 있는 개수들만 읽어서 우리가 걔를 z 기준으로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과정을 적어준 거고 결론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끊을게요.